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입니다. 오늘 영상은 쿠팡 창원 1센터 허브 택배 상하차 알바를 다녀온 솔직한 후기 영상입니다. 야간 허브 일은 시급이 제일 많은 만큼 그만큼 힘이 듭니다. 저는 오후조 저녁 7시부터 새벽 4시까지 작업이었고 처음 방문할 때 필요한 준비물과 안전화가 불편하다는 말이 많은데 편하게 안전화를 착용할 수 있는 방법과 허브일이 어떤 일인지 지금까지 어떤 영상에도 볼 수 없었던 허브일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노하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쿠팡 상하차 허브 알바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쿠팡 알바는 본인이 원한다고 출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알바물이나 알바 천국을 보고 오전 파트와 오후 파트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지원을 하셔야 되며 주야간 파트 지원 시간을 잘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청하시는 게 일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높습니다. 처음에는 대기자에 접수됐다는 문자가 오며 모집이 마감되면 또다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출근 확정 문자를 받게 되면 먼저 플레이스토어에서 쿠펀치와 셔틀 탑승객 2개의 어플을 필수로 다운받으세요. 쿠팡의 출근과 퇴근, 급여 통장 등록은 모두 쿠펀치 어플에서 이루어지고 첫 출근 시 교육을 받을 때 담당자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필수 준비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 주민등록증을 꼭 챙겨가시고 본인 확인이 가능한 은행 계좌와 교육을 받을 때 서류를 작성할 볼펜과 그리고 개인 사물함이 있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자물쇠를 꼭 챙겨가시는 게 좋습니다. 마스크는 여유분 2개를 준비하세요. 일을 하면 마스크에 땀과 침으로 축축하게 젖기 때문에 점심시간 때 새 걸로 교체하고 그리고 마지막 쉬는 시간 때 1개를 더 교체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안경을 착용하시는 분들은 야간 허브 일을 하게 되면 밖이 뻥 뚫려 있고 마스크 때문에 안경에 김서림이 많이 차서 작업할 때 불편합니다. 김서림 방지 안경 닦기 하나 준비하시면 일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계 반드시 챙기세요. 시간을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시계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많이들 불편하다는 안전화는 통풍이 잘 되는 두꺼운 깔창 1개를 다이소에서 구매하세요. 작업 들어가기 전 신발장에서 안전화를 갈아 신는데 본인 발이 260이라면 265점 선택하시고 준비한 깔창을 안전화에 착용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일이 끝날 때까지 발의 불편함을 단 한 번도 못 느끼고 편안했습니다. 허브일은 대부분 남성분들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깔창을 들고 출근하기 번거로우시면 신고 있는 운동화에 깔창을 깔고 출근해서 안전화로 갈아 신을 때 교체하면 들고 다니는 번거로움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장갑은 작업 현장에서 제공해 주기 때문에 별도 챙기실 필요가 없고 물통은 투명 물통으로 챙겨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안에 내용물이 보이지 않는 물통을 챙기면 검열대에서 일일이 물이 들었는 걸 확인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투명 물통으로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작업 현장 뒤편에 정수기가 마련되어 있지만 일하면서 왔다 갔다 불편하기 때문에 레일 옆에 물통을 놔두고 갈증이 날 때마다 마셔주면 여러모로 편합니다. 다음 사물함에 사용할 자물쇠를 챙겨가세요. 번호를 누르거나 돌려서 열 수 있는 열쇠가 필요 없는 자물쇠가 편합니다. CCTV는 있지만 사물함 안에 스마트폰 등 중요한 물품을 보관해야 되고 분실 시 쿠팡에서 책임을 져주지 않기 때문에 꼭 자물쇠를 챙겨가세요. 저는 체력이 예전같지 않아서 당에 떨어질까봐 초콜릿을 편의점에서 구입해서 챙겨갔는데 작업 현장에는 반입이 안되지만 점심시간대와 쉬는 시간대 섭취하니까 도움이 됐습니다. 쿠팡의 복지죠. 쉬는 시간대 쿠팡에 있는 다양한 음료수는 모두 300원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쉬는 시간이 2분뿐이라서 500원짜리 2개 정도 챙겨가시면 충분합니다. 처음에 여러가지 필요한 걸 챙겨가는 게 번거롭지만 번거로운 만큼 일을 할 때 도움이 되니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가면 외롭지 않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 역시 혼자 갔습니다. 버스를 타보니 전부 피곤하셔서 주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후 파트 7시 출근을 확정받으면 쿠팡 셔틀버스 어플을 통해서 버스 탑승할 위치를 등록하고 그 시간에 정류장에 나가면 됩니다. 저는 5시 57분에 버스 도착 예정이었는데 버스가 6시 5분쯤 좀 늦게 도착했습니다. 버스 위에 전광판에 쿠팡이라고 반짝반짝 빛이 나기 때문에 멀리서도 보입니다. 혼자 가게 되면 당연히 단점이 있습니다. 처음 방문하기 때문에 모든 게 낯설고 모르는 게 있으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뭐든지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버스가 도착해서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길래 저절로 현상에 의해서 같이 따라 내렸더니 창원 1센터가 작업 현장인데 창원 4센터에 들어가는 뻘짓을 해서 진짜 시급했습니다. 만약 근무지가 헷갈릴 경우에는 데스크에 있는 직원에게 물어보시면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근무할 창원 1센터는 맨 위쪽에 있어서 정말 멀었습니다. 출근 시간까지 맞춰서 가야 되는데 걸어서 10분 정도 되는 거리라서 진짜 미친 듯이 뛰어갔습니다. 일도 하기 전에 힘이 다 빠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에 마치면 탑승버스 위치를 잘 찾아가야 됩니다.
4시 20분까지 탑승해야 되며 버스는 절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진지에 오신 분이 버스를 놓쳐서 택시를 타고 갔다고 교육시간에 담당자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 일당 힘들게 일한 거 다 날리는 거겠죠. 저처럼 근무지와 퇴근 버스가 멀리 있는 경우는 마치고 담배 피고 여유 부리고 하실 시간이 없습니다. 첫날은 무조건 빨리 가서 버스 위치부터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타고 온 버스가 진해 2 노선이라서 맨 구석에 버스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1번, 2번 노선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불안하시면 기사님께 확인하시고 탑승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작업장에 도착하게 되면 안내원들이 저처럼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교육장으로 이동합니다. 1시간 정도 교육을 받고 와이파이로 연결해서 쿠펀치 어플에 정보와 본인 계좌를 등록하고 체크인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모르면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말고 시간만 흐르기 때문에 담당자에게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쿠팡일에 관한 교육과 성교육 그리고 일어나서 간단한 준비 운동 등 1시간 동안 교육 영상과 시급과 주유수당 등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니다. 한 달에 8일 60시간을 넘게 되면 4대 보험이 적용되고 5만원 정도가 빠진다고 합니다. 장시간 알바를 하실 분들은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금요일 날 일을 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지급이 되지 않고 월요일 오후 5시가 좀 넘어서 입금이 됐습니다. 월요일은 조금 늦게 입금이 된다고 하네요. 금토일을 제외하고는 다음날 입금이 바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쿠펀치 어플에 어서오세요를 클릭하고 작업장에 투입이 됩니다. 마치 헬게이트 문으로 들어가는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반드시 퇴근할 때 쿠펀치 어플에 퇴근한다는 버튼을 클릭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저는 너무 피곤해서 바보같이 퇴근 버튼을 누르지 않고 버스에 탑승을 해버렸습니다. 쿠팡 측에서 바로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퇴근 쿠펀치 누락으로 1급 반영에 누락이 될 수 있다는 문자였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깜빡했다고 답장을 해주면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6가지 소명 양식을 답변해라고 보내줍니다. 집에서 뻗으면 오전 10시까지 못 일어날 게 뻔하기 때문에 버스 안에서 양식대로 작성하고 문자를 보내주면 정상적으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입 교육을 마치면 저녁 8시가 조금 넘습니다. 이제 헬게이트로 들어가기 전에 사물함에 허락되지 않은 물품들을 모두 넣어 두셔야 됩니다. 어차피 들고 가봐야 금열대에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급한 전화가 예정되어 있는 분들은 미리 담당자에게 말씀드리면 일부 조치를 취해 줍니다. 우리 허브주는 9명쯤 지원을 했는데 두 팀으로 나눠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허브일이 시작됩니다. 자세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무지에 투입하면 수많은 레일이 일자로 쭉 뻗어 있고 저는 2개의 레일에 투입되었는데 왼쪽 레일은 나이대가 조금 있으신 쿠팡 직원분이 담당하셨고 저는 오른쪽 강조라고 표기되어 있는 레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일은 워낙 단순하기 때문에 별도의 자세한 설명은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30분 정도 하다 보면 바로 적응이 되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일은 단순한데 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 몸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타고난 일복을 가진 저는 강주 지역을 담당했는데 택배 물건은 박스로 포장된 제품과 비닐 포장된 택배 두 종류로 보시면 됩니다. 일복이 많아서인지 택배 스티커에 강주 위와 강주 제라고 적혀 있는 걸 확인하고 두 개를 분류해서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총 4개의 큰 팔레트가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첫 번째 팔레트에 강주 2라고 표기된 박스를 쌓아 올려야 하고 두 번째 팔레트에 강주 제라고 표기된 박스를 또 쌓아 올려야 됩니다. 세 번째 팔레트에는 박스가 아닌 비닐 포장된 강주 2 택배 물건을 큰 마대자루에 담아서 이게 다 차이게 되면 묶어서 또 쌓아 올리고 네 번째 팔레트에 비닐 포장된 강주 재택배 물건을 마대자루에 담아서 또 묶어서 쌓아 올려야 했습니다. 그냥 강주 택배가 이와 제로 두 개로 분류되지 않고 한 개만 있으면 좀 쉬웠을 텐데 두 개로 분류를 해야 하니 팔레트도 4개씩이나 되고 힘들었습니다. 허브일 작업 순서입니다. 첫 번째, 레일 뒤를 보시면 택배 박스와 플라스틱 박스에 비닐 포장된 택배가 한가득 담겨져 있는데 이 두 종류가 처음에는 천천히 내려오다가 시간이 지나면 무서운 속도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택배 박스는 들어서 뒤에 팔레트에 차곡차곡 테트리스처럼 쌓아 올리셔야 됩니다. 대략 2m가량 쌓아 올리는데 잘못 쌓아 올리면 무너지기 때문에 정말 차곡차곡 잘 쌓아 올려야 됩니다. 처음에는 물건이 파손될까봐 조심스럽게 놓는데 시간이 지나면 물건 파손 따위 걱정하지 않고 던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박스에는 쿠팡 회색 비닐 포장된 택배들이 한가득 담겨져서 내려옵니다. 분류 작업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 섞여서 오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큰 마대자루에 막 담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박스는 박스 좌측 우측 손잡이를 탁 당기면 네모난 모양으로 접히게 되고 그걸 또 레일 좌우측에 차곡차곡 쌓아 올리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 또 들어서 뒤쪽으로 옮겨 놓아야 되기 때문에 허브일은 엄청 할 일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박스를 테트리스처럼 잘 쌓아 올리는 방법과 비닐 택배를 마대자루에 담을 때 쉽게 담을 수 있는 팁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일단 팔레트에 물건을 쌓아 올릴 때 처음에는 가볍고 작은 박스들을 대략 팔레트 중간이나 끝에 던져 놓고 무겁고 큰 박스가 있으면 밑에 깔아주면서 각을 맞추세요. 같은 물건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콜라 4박스가 레일에 내려오면 팔레트 끝에 각을 맞춰서 2박스씩 좌우로 배치를 해주세요. 그 외에는 딴 걸 올리지 마시고 또 콜라 박스가 내려오면 같은 위치에 쌓아 올려주시면 됩니다. 쉽게 정리하면 박스를 쌓아 올리는 팔레트에는 무거운 건 같은 종류로 무조건 쌓아 올리시고 밑부분에 어느 정도 무거운 걸 놓고 어느 정도 각을 맞추시면 그 다음부터는 쌓아 올리기 쉽습니다. 밑에 가벼운 박스를 깔면 다음 물건을 올릴 때 무거운 박스를 올리게 되면 박스가 내려앉고 힘이 없기 때문에 팔레트 사각 4개의 끝부분에는 무겁고 큰 박스 위주로 각을 맞추시면서 쌓아 올리면 쉽게 해결됩니다. 이건 하시다 보면 요령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박스에 담겨 있는 비닐 포장 택배도 가벼운 것도 많지만 비닐에 박스로 포장된 물건도 많습니다. 비닐 포장 안에 사이즈가 좀 크고 무거운 박스로 포장되어 있지 않는 이상은 그냥 마대자루에 막 담으시길 바랍니다. 비닐 포장에 박스가 들었다고 마대자루에 담지 않고 박스를 쌓아 올리는 팔레트에 쌓아 올리게 되면 비닐 포장 때문에 각도 나오지 않고 다음 박스를 올리면 미끄럽기 때문에 쌓아 올리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닐 포장된 택배는 무게가 좀 나가고 큰 박스가 아닌 이상은 무조건 마대자루에 담으세요. 그리고 마대자루에 비닐 포장된 택배를 쉽게 담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처럼 지역을 2개로 분류하는 작업을 하면 마대자루가 왼쪽 오른쪽 2개가 필요하겠죠. 비닐 포장이 담겨 있는 플라스틱 박스도 접어서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레일 왼쪽 오른쪽에 점점 쌓이게 됩니다. 플라스틱 박스가 가슴 높이까지 올라가면 마대자루 좌우측 끝부분을 잡고 플라스틱 조립식 박스를 약간 들어 올려 거기에 고정을 시키세요. 그럼 마대자루가 딱 버티면서 고정이 됩니다. 고정을 안 시키고 손으로 비닐 포장된 택배를 마대자루에 담으면 미끄러워서 잘 들어가시지도 않고 상당히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비닐 포장된 택배도 가벼운 것도 있지만 세제도 있고 사료도 있고 무거운 것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플라스틱 박스 왼쪽 오른쪽에 마대자루로 고정시켜 놓고 막 담으시면 한결 편합니다. 그리고 마대자루 역시 꽉 차게 되면 묶어야 됩니다. 묶는 방법은 마대자루 위에 연결된 선을 쭉 잡아당겨서 이렇게 몇 바퀴 돌려서 묶어주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근데 마대자루 아깝다고 계속 가득 채우시면 나중에 무거워서 진짜 피똥 쌉니다. 빈 팔레트라면 처음에 쌓아 올릴 때 뭐 좀 가득 채워서 끌면서 올려놓는 건 힘이 들지 않는데 점점 작업량이 많아지면 마대자루도 팔레트에 높게 쌓이게 되겠죠. 그때 가득 찬 마대자루를 들게 되면 허리와 무릎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같은 작업자에게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눈치껏 중간 정도 담으시고 쌓아 올리시길 바랍니다. 작업 현장에 마대자루는 엄청나게 넘쳐나기 때문에 무조건 본인 몸을 챙겨가며 작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거운 물건들은 절대 들지 마시고 가급적 끌고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뭐라는 사람 없습니다. 네 번째는 랩핑 작업입니다. 박스를 무릎 정도까지 예쁘게 쌓아 올리셨다면 60cm쯤 되는 랩을 들고 팔레트 윗부분부터 빙빙 돌려가며 박스가 떨어지지 않게 랩핑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테트리스 작업을 잘했다면 각이 맞기 때문에 찰지게 랩핑 작업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박스가 쌓이게 되면 빙빙 돌면서 랩핑 작업을 해주시고 마대자루 역시 팔레트에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떨어지지 않게 밑부분부터 랩핑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려운 부분은 옆에서 일하는 직원분이 대부분 해주시고 팔레트에 물건이 가득 차면 또 직원분이 수레를 끌고 와서 다 옮겨주시니 눈치껏 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급하면 옆에 같이 일하는 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다녀오시면 됩니다. 눈치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밤 10시 20분 드디어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힘들어도 무조건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저녁 시간은 A조는 10시부터 10시 40분, B조는 10시 20분부터 11시까지 총 40분입니다. 만약 혼자 오셨다면 개인 행동하지 마시고 식사 시간 때 무조건 같이 따로 움직이세요. 혼자 개별 행동하시면 식당을 못 찾아서 피 같은 시간만 흐르게 됩니다. 밥은 나름 괜찮았고 라면도 종류별로 배치되어 있어서 라면이 드시고 싶으면 옆에 냄비에 담아서 직접 끓여 드시면 됩니다. 보리차도 있고 편의시설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쉬는 시간은 12시 40분부터 새벽 1시까지 점심시간 포함 총 60분입니다. 휴식 시간이 정말 최악이라 보시면 됩니다. 식사는 최대한 빨리 드시고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사물함에 챙기시고 밖에서 한 대 피시면 정말 꿀맛입니다.
최대한 밥은 빨리 드세요.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대마다 축축하게 젖은 마스크를 새 마스크로 착용하면 기분이 상쾌한 느낌이 듭니다. 초콜릿으로 당도 틈틈이 보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녁 시간이 끝나기 5분 전에 모여서 출석 체크와 간단한 준비 운동을 하고 작업장으로 이동하는데 저는 레일을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레일에 박스와 비닐 포장이 담겨져 있는 플라스틱 박스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일렬로 쭉 뻗어 있는데 진짜 꿈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작업이 시작되자마자 또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이건 도저히 혼자서 쳐낼 수가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이거는 그냥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레일에 저와 같이 일하는 직원분이 본인 일을 제쳐두고 제 레일에 투입하셔서 도와주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레일 작업을 원활하게 해야 하니 강주인은 강주이대로, 강주제는 강주제대로 일단 정리는 하지 않고 분류해서 쌓아올려서 뒤로 전부 빼버리니 30분쯤 지나니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뭐 이건 나중에 정리하면 됩니다. 저 포함 총 4명이 붙어서 제 레일에 작업을 도와주셨는데 직원분도 이 정도면 물건 양이 엄청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진짜 솔직히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12시쯤 되니까 어느 순간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행동이 느리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서 일하시면 아, 내가 행동이 겁나 빠른 사람이었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새벽 1시 30분쯤이 넘어서니 제 레일에서는 더 이상 택배들이 거의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중간중간 스트레칭 꼭 해주시고 이제 옆에 직원분이 일하시는 울산 쪽 레일을 도와드려야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쿠팡 레일은 자비 따위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제 입 또한 쌍욕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진짜 허브일은 단순 노동은 맞는데 제 레일뿐만 아니라 옆에 레일이 바쁘면 서로서로 도와주면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진짜. 다이어트 필요하신 분들은 돈도 벌고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 휴식 시간 20분을 가질 때 축축해진 마스크를 새 마스크로 착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새벽 2시부터는 진짜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허브 작업장은 뒤로 돌아보시면 사방이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진짜 고함 지르면서 뛰쳐나오고 싶습니다. 이제 슬슬 허리도 아프고 멘붕이 오기 시작합니다. 새벽 3시 30분쯤 되니까 이제 좀 레일에서 내려오는 택배 물량들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옆 레일에 일하시는 직원분과 이야기도 하고 하루의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고 출석 체크 후 퇴근하실 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쿠펀치 어플에 퇴근하기를 누르시고 퇴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길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4시 20분에 쿠팡 버스는 출발하니 빨리 나가셔서 버스 위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쿠팡 버스는 자비가 없습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정말 새벽 4시가 넘는 시간까지 제가 술을 마셔봐서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보기는 생애 처음인 것 같습니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포함 그리고 젊은 분들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고 퇴근 버스 안에서 집으로 향하면서 나태해진 제 자신을 한 번 더 돌이켜보는 시간이 될 수 있는 너무 값지고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저는 쉬는 주말을 활용해서 허브 일을 한 번씩 계속할 생각이며 대학생분들과 군대 입대를 앞둔 분들께 저는 이 허브 일을 강력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제 영상이 쿠팡 일을 처음 하시는 초보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생활의 꿀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샤워를 끝내니까 5시 27분이네요. 아, 배가 너무 고파서 라면 한 그릇 먹고 있습니다. 아, 완전 꿀맛일 것 같습니다.